흐릿한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는 서울 강남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32살의 광고 기획자 한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경쟁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붙들고 씨름 중이었다. 책상 위에는 몇 시간째 식어버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높은 기대 속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은 그녀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이것만 끝나면 정말 괜찮아질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어린 시절 따뜻한 칭찬보다는 늘 결과로 평가받았던 기억은 그녀를 감정 표현에 서툰 어른으로 만들었다. 대학 시절 사소한 오해로 둘도 없던 친구 박수연과 멀어진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남겼다. 그 후로 지우는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목에 걸린 작은 옥 펜던트는 할머니의 유품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따뜻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온기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지쳐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밤새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지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복통에 정신을 잃었다. 차가운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지며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어린 시절 수연과 함께 웃던 바닷가의 풍경, 할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단편적인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우야, 괜찮니? 정신 차려봐.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삐삐 하는 기계음과 분주한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 약품 냄새가 뒤섞여 지우의 흐릿한 의식을 파고들었다. 담당 의사 김민주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보호자를 찾았다. 급성 중증 췌장염의 폐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지우의 귓가에 웅웅거렸다.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체념과 함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수술실로 옮겨지기 직전 지우의 의식은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가볍게 떠올랐다.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낯선 평화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천장 근처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현실감이 없었다. 아, 이게 유체 이탈이라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자신의 몸뚱이가 마치 낯선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부드러운 힘이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다. 어둡고 긴 터널이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어둠 속을 그녀는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묘한 안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 터널 끝에는 뭐가 있을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아이처럼 이 미지의 여정을 즐겨보기로 마음먹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터널의 끝에서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거대한 빛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넘실대는 공간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를 감쌌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본향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 그동안 그녀를 억눌렀던 모든 불안과 상처, 외로움, 경쟁심,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에 주눅들었던 작은 아이, 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홀로 울던 소녀, 그 모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이 빛 속에서 부드럽게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주신 옥 펜던트가 가슴에서 따뜻하게 빛나며 그녀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에 북받쳐 오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때 온 세상을 울리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지우야, 아직 너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목소리는 따뜻한 빛처럼 그녀를 감쌌다.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내가 놓쳐버린 소중한 연결들을 회복해야 한다. 내 삶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사소한 오해로 멀어졌던 친구 박수연의 해맑은 미소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외면했던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사랑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에서도 완성된다. 너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지우는 빛 속에 완전한 평화와 사랑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이 완벽한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싫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걸요. 괴롭지도 않고요. 제발, 제발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지우야. 네가 경험한 이 사랑과 빛은 언제나 네 안에 함께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주변에는 마치 그녀를 격려하듯 수많은 작은 빛의 존재들이 반짝이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그 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그녀를 다시 어두운 터널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기 시작했다. 터널은 이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마치 거대한 자석에 끌려가듯 빠르게 그녀를 현실 세계로 되돌려보냈다. 환자, 정신이 드십니까? 한지우 씨. 격렬한 고통과 함께 지우는 병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눈을 뜨자 하얀 병실 천장과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김민준 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김민준 의사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빛 속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이 현실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온몸을 꿰뚫는 듯한 통증은 자신이 분명 현실로 돌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힘겨운 치료 과정이 이어졌다. 며칠 밤낮을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위기도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우는 빛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그곳에서 느꼈던 무한한 사랑을 떠올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삶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생각은 그녀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다. 김민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전의 날카롭고 예민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깊고 평온해진 그녀의 눈빛은 김민준 의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지우는 김민준 의사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빛의 터널,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돌아가라는 목소리까지. 혹시라도 비웃거나 정신과 상담을 권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 의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군요, 한지우 씨.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지우 씨의 눈빛은 제가 처음 응급실에서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의 말에는 어떤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느껴졌다. 지우는 그 말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토록 매달렸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성공과 경쟁, 물질적인 풍요가 더 이상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잔잔한 음악의 선율 같은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소소한 것들에서 깊은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 서울 근교의 북한산 둘레길을 홀로 걸으며 자연과 교감했고 조용한 사찰을 찾아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였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한 사람은 대학 시절 친구였던 박수연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수연은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우는 울먹이며 과거의 오해와 자신의 어리석었던 자존심에 대해 사과했고 수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 자신도 서툴렀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수연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어떤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픔과 변화를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너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느꼈을 법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공감하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예전의 한지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우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손에는 방금 길가에서 꺾은 작은 민들레꽃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빗속에서 느꼈던 무한한 사랑과 평화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갈 뿐이었다. 그녀의 삶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노래는 아마도 세상의 모든 아픈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율일 것이었다. 지우는 가만히 민들레꽃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씨앗들은 햇살을 받으며 저 멀리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볍게 흩날렸다.